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4월 22일 저녁 보니까 우리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보면 외교부에 출입하는 기자들, 외신부 출입 기자들이죠. 네. 다 보면 이 정동에 있는 하비브 하우스, 흔히 얘기해서 대사관저라고 합니다. 네. 대사관저에 초치해서 그야말로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good enough deal, 그건 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 북한 제재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분적 제재 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른바 주한미 대사관하고 상의한 바 없다. 결론은 한미동맹 위태롭다입니다. 한미동맹 없다죠. 아, 없다군요. 아, 한미동맹은 없다. 한미동맹은 없다. 사라졌다. 제가 이제 후배 어제 그 자리에 갔었던 네네. 후배한테 이제 이 카톡으로 쭉 다 이제 네. 워딩을 다 받았습니다. 네네. 원래 저 외교관 대사들이 오라 그래서 가서 얘기 암만 2시간 해봐야 아무 얘기도 없는데 네. 워낙 첨예한 현안들이 있으니까 이 해리스 대사가 입을 여는 거예요. 네. 앞에 뭐 얘기 뭐 진짜 지금 빼다고 아무것도 없는 얘기 쭉 하다가 네네. 이제 문답으로 갔습니다. 뭐 네, 기자들 일문일답이었겠죠.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하노이에서 네. 우리 한국은 뭐 네. 스몰 부분적인 해제잖아 스몰 딜. 네. 그게 미국이 받기 어렵다면 굿 이너프 딜을 뭐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해리스 대사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외교관들은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외교관은 노가 없습니다. Diplomats never say no.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가졌던 선택지는 배드 딜이냐 노 딜이냐 엉망진창으로 그냥 합의를 해주느냐 네. 아니면 그냥 끝내느냐였던 것이지. 네. 한국이 측이 얘기하는 굿 이너프 딜이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굿 이너프 딜이라는 게 네. 조금씩 풀어주면서 가자는 얘기인데 네네. 여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인 것이지 미국의 제재가 아니다. 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는 중국,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고 네. 유엔 안보리의 제재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네. 제재 해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네.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리스 대사가 직접 국무부의 훈령을 받고 한국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느냐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정인, 정세현 뭐 이런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들이 전혀 이치에도 닿지도 않고 미국과는 협의된 바도 없는데 뭐 우리는 뭐 굿 이너프 딜을 간다 막 하고 하니까 한국민들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엉터리 정보로부터 보호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 대사가 나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모르니 시장 가면 보면 야바위라고 하죠. 네. 골라 아무거나 골라 하면서 막 돌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말을 갖다가 그다음 전달하는 청와대 대변인 거기다 보면 이따가 외곽에서 쳐주는 문정인, 이종석, 정세현 등등이 하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갖다 말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니까 국민들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요. 미국으로서는 또 당황스럽죠.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문정인이가 하면 좋겠는데 문정인이가 영국 같은 데 가갖고서 지 멋대로 무슨 미국 대통령이 몰래 2분 동안 만났는데 비밀 카드 동맹끼리 그래도 뭐 하나도 줬지 않았겠느냐. 이런 허황한 상황을 이런 정리하고 이런 야바이를 펼치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외신에 관해서 또 남북 문제에 관해서 미국에 관해서 글을 쓰는 이른바 언론사의 외교 담당 기자들을 불러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해 준 명쾌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 또 이제 그 얘기 문정인 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자들 귀를 다 잡고 있으니까 네. 소곤소곤 트럼프가 줬지 여기 주머니 넣어줬대 알잖아. 3차 미국 정상회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네.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3차 미국 정상회담이 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다.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헤어지면서 김정은이가 굉장히 알아둘 수 있게 쉽게 얘기를 했고 네. 김정은 그걸 이해를 했다. 네. 핵무기 다 실어서 배에 실어서 오크레이지로 갖고 와라. 하고 그리고 배가 털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한기 때문에 테니스를 인용을 했더라고. 그 테니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김정은이 코트로 살짝 넘겼는데 서비스를 막 어마어마하게 스핀 넣어서 세게 때린 게 아니고 굉장히 치기 좋게 로빙 살짝 던져줬기 때문에 공은 김정은이한테 가 있고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저 문정인이 얘기하는 무슨 그 비밀 뭐 그걸 넣어서 꺼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트럼프 형님이 주신 건데 이 금낭 3개니까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공을 명확하게 던져줬기 때문에 이 공을 쳐서 우리한테 넘겨줄 건지 그냥 라켓 던지고 그냥 나가버릴 건지 그건 정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해리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대사로 취임하기 전에 3년 동안 네.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군 대장입니다. 포스터인데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해군이라 해군만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 즉 인도 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서 이 뭐라 그러죠? 날짜선 네. 날짜선 이쪽 서쪽에 있는 모든 지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싹 인도까지 다 그걸 싹 포함하는 해공 해병대 특수전사령부까지를 총괄지휘하는 사실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죠. 근데 이 3년 동안 이를 태평양 사령관을 했고 이 양반이 바로 끝 마치자마자 이쪽으로 왔거든요. 대사로. 한미 군사동맹, 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전에 빈센트 브룩스 일본 주한 미군 사령관도 해리 해리스 대장 밑입니다. 같은 대장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이걸 봐왔던 사람이고 이런 가운데 보면 최근에 지금 한반도가 황태순 TV에서 여러 차례 다뤄드렸습니다만은 마치 120-30년 전 우리 구한말의 바다와 같이 영국이 거문도를 점거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배가 왔다 갔다 중국 배가 왔다 갔다 일본 배가 왔다 갔다 이런 지경에 빠졌어요. 지금 보면 한반도 주변의 해역은 그야말로 국제 다국적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 제대로 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리 해리스 대사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 우리 국방부가 네. 일본 방위성에다가 통보를 한가 1월달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1월달에 어떤 통보를 했느냐? 우리 해군 함정 위로 5km 이내로 일본 초계기가 접근을 하면은 미사일을 쏘기 위한 조사 레이저를 쏘겠다. 우선 뭐 레이저면 미사일 발사용 레이저를 쏘겠다라고 네.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밝혀졌죠. 최근에 밝혀져서 어제 오전까지는 우리 국방부가 그런 적 없다 그러다 오후에 와가지고 말을 바꿨어요. 사실 그런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있어요. 예.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자로 네. 그 주한 미 대사관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다. 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네. 한국의 일본 해상 자위대가 네. 해상 자위대와 한국 국방부가 이 싸움이 붙은 거에 대해서 주한 미국 이 대사가 뭐 최고 전문가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우리 기자가 우리 기자 뭐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이때는 외교관처럼 얘기를 했네요. 네. 요미우리 신문을 못 읽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 우리가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좀 해군 제독들 전 물어보고 했는데 네. 지금 왜 한국 구축함 호위함 이지스함들하고 일본 초계기하고 이렇게 마찰이 자꾸 생기느냐. 작년부터 있었던 그 유명한 그 광개토함하고 광개토함하고 일본의 P3인가요? 초계기 이제 그 분쟁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해역 공중에 네. 지금 영국 초계기, 프랑스 초계기, 네. 프랑스 초계기 지금 다 날아다니고 있는 데다가 일본 해상자위대는 얼마나 많은 초계기를 북한의 불법 환적을 위해서 투입됐는지 해상자위대 밝히질 않고 있어요. 불법 환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 환적 감시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금 저 불법 한적 감시하기 초계기라는 건 높이 떠야죠. 네.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가지고 해상을 감시하니까 멀리 봐야 되니까. 그 감시를 하다가 뭔가 잡히면은 보여. 그렇죠. 북한 배는 대체적으로 작고 기름 실어오는 배도 덩치가 크니까 레이더에 잡히면 저공병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지금 저 우리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다 뚜렷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제 예. 찍으려고 이제 내려오는데 너무 쏘겠어. 이게 너무 쏘겠어. 우리 아니, 우리 해군- 야 일본, 어 너 이 새끼 어디다 사진을 찍어? 너무 쏠 거야. 조사할 거야. 조사하는 게 그러면 그 이제 그 미사일을 쏘기 위한 레이더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 초계기에서 왱왱왱 소리가 난답니다. 자 네. 미사일 날라온다고 이제 우리 영화 보면은 막 F-16 같은 것도 날다 보면은 삐삐삐삐삐 그 소리. 미사일 이제 예. 하는 그런 것도 오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리스 대사가 아마 해리스 대사가 진심을 얘기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실 북한의 그 불법 한적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은 한국을 노리는 거죠. 뭘 누굴 노리겠어요. 그놈들이 뭐 미국까지 쏠 힘도 없는데 한국을 노리고 있는 이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하고 있고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불법 한적을 한다면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한국 해군과 해경이 그 불법 한적을 단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동맹에서 발을 쫙 빼버리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 해상자위대,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뉴질랜드, 프랑스 7개국이 와서 이걸 막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이 불법적인 우리 영해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두 손 묶어서 가만히 있다가 외국 초계기들이 사진 찍으려고 자꾸 내려오고 하니까 쏠 거야. 미사일 쏠 거야. 그리고 자꾸 찌찌찌찌찌. 이 마찰이 일어나는 원인이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에서 발을 빼고 구경꾼으로 구경만 하고 있죠. 우리 해군이 미국 군사위상에서 보는 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 저 한적 단속하는 걸 그냥 밤잠 안 자고 해도 미국이 좀 믿을까 말까인데 네. 발 다 빼고서 미국 도와서 지금 북한 불법 한적 단속하는 해상 초계기에다가 미사일 쏘겠다고 한국 해군이 좀 병신짓을 하고 있으니 해리스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태평양 함대 사령관 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요미우리 신문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해리스 대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외교관은 저는 읽어본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정말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하는 말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